저는 일단 국어는 마르고달토이라고 이제 기출문제집이 있는데 그냥 그 저자가 얘기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마닷을 4권을 샀는데 4권을 각 권씩 4회독씩 돌려서 총 16회독을 돌렸어요. 그걸 계속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나 해석이 명확히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계속해서 지문을 분석을 했고 이게 이전에 이런 내용이 나온 데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서 그걸 이어보는 연습을 했어요, 머릿속으로. 그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대응해야지라기보다는 그냥 근본적인 독해력을 증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매도 1년 했거든요. 아예 베이스가 없었는데 그것도 마닷 기출로 계속 돌렸고 그거 외에는 다담 엄매 800제라고 그걸 잔뜩 풀고 전형태 강사 거를 엄매를 떠지. 근데 진짜 잘 가르쳐. 왜냐면 엄매를 내가 처음 했는데 진짜 잘 가르쳤어. 문학은 그냥 마닷에서 얘기했던 그 손가락 벌기라는 게 있거든. 오지선다 중에 1번의 답이 나와도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면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고. 그래서 이게 틀리면 내 손가락을 찍어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라고 했는데 손가락 벌기. 그래서 네, 저는 그냥 그거대로 했어요. 그래서 수능 볼 때도 그냥 문학 한 문제 보고 체크하고 바로 생각도 안 하고 했어요. 일단 그 독서는 대성마임에게 정선민 강사를 저는 추천을 하고 일단 정선민 강사가 가장 잘하는 부분은 글을 이해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는 편입니다. 그냥 글을 말 그대로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 글을 좀 이해하면서 읽는 것은 그게 좀 이해력 어떻게 보면 독해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가르치시는 분이고 그다음 엄매 얘기를 하면 엄매의 그냥 가장 큰 장점은 무조건 빨리 풀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표점이 높은 것도 이점이지만 표점은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엄매 연습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별다른 인강이나 공부를 하지 않았었고 그냥 기출이나 문제 같은 것들을 많이 풀었는데 무조건 다 빨리 찾는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평균적으로 엄매가 한 8분? 와우. 오래 걸려야 10분 정도. 근데 막상 수능 때 20분 걸리고 한 개를 틀렸거든요. 이래서 중요한 게 문학이라는 거죠. 방금 효준이 형이 말했던 손가락 걸기를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제 다른 말로는 약간 선을 찾는 거라고 하는데 본인에게 딱 맞는 선이 있어요. 문학은 독서와 다르게 보기가 5x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5x도 있지만 50% 정도의 정답을 가지고 한 70% 이렇게 퍼센트도 있단 말이죠. 본인에게 딱 맞는 그 선을 한번 설정해 놓으면 딱 봤을 때 이 보기가 선을 넘었다. 그럼 바로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업무에서 평소 연습하던 것보다 10분이 오버가 됐기 때문에 독서에서 줄일 수 없고 문학에서 10분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나왔다 보니까 평소에 손가락 걸기를 매일 연습하긴 했지만 실제로 써먹어보진 않았었는데 수능 때 처음으로 이제 딱 보고 1번 찍고 넘어가고 2번 찍고 넘어가고 이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2개를 틀리긴 했어요. 손가락을 잘못 찍어가지고 이제 2손가락이 없으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해야지. 근데 만약에 손가락 찍기 연습을 안 했다면 애초에 아예 보지도 못했을 문제가 2문제가 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가락 걸기는 필수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엄매를 좀 남들보다 많이 빠르게 풀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아까 고1 때부터 수능 준비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다 했잖아요. 그때 이미 그 엄매 교과서 같은 엄청 두꺼운 책을 하나 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계속 다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봤던 거의 대부분의 모의고사는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재수할 때는 그 딱 19패스 하나만 했어요. 대성마임.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다 애초에 대성이 있었고 그래서 박광일 국어를 들었고 한 명을 정해서 쭉 따라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괜히 형광 강사하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닐 건데 인강이든 형광이든 한 명을 정했으면 바꾸지 말고 하나의 방법을 유지를 해야 그 방법으로 모의고사도 풀고 수능을 풀고 하니까 그냥 일관성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저만의 루틴이 수능 한 달 전부터는 수능 시간표대로 잡았습니다. 평가원 기출을 5, 6, 7개년 정도 거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매일 월, 화, 수, 목 금만 풀던 것 같아요. 누나가 한 강사만 들었다 해서 저는 강민철 씨 풀컬이 탔거든요. 저는 강평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저는 애초에 내신 공부에서 문학을 정말 많이 봤었고 내신에서도 독서가 나왔으니까 내신으로 이미 국어가 약간 내신이 다져져 있는 상태인데 인강을 어떤 용도로 활용을 했냐. 근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개별 인강 강사가 푸는 방식을 그대로 내가 체화를 시키기보다는 얘가 하는 걸 따라해보고 나한테 맞는 방식을 찾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때 특히 수특수한 연계가 정말 많이 됐었거든요. 요즘도 연계가 많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여러 번 돌렸었다는 기억이 있고 제가 이제 대학교 와서
대학교 강의도 듣고 과외도 하고 하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에 대한 이해인 것 같아요. 개념을 진짜 똑바로 이해했는지, 교과서에 있는 이 문제들이 왜 나왔는지 다 이해하지 않고 그냥 암기만 하고 어떻게든 스킬을 하나 더 배워서 써먹으려고 하고 하다 보면 빈틈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진부한 얘기고 이렇게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교과서부터 좀 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도 목동의 학군지에 학교를 나왔는데 확률과 통계 같은 과목은 진짜 딱 교과서 하나랑 고쟁이 하나 이 두 권으로 전교권에서 막 1등급 받고 했었던 적도 있어서 물론 수능을 교과서를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교과서가 다 되었는지를 점검을 하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스킬 가기 전에 본인의 개념 숙지가 완벽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재는 많이들 쓰는 현우진 씨 거랑 자이스토리 기출 방학 때 병행했고 개학하고 나서는 미니 모의고사나 킬러 3개 제외하고 나오는 모의고사를 많이 풀었고 6월 전후로는 계속 실무 풀고 오답하고 이렇게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다른 과목 중에 제일 약한 게 사실 수학이었거든요. 공부를 할 때 맨 처음엔 당연히 기출을 돌렸죠. 수학 기출 보면서 현우진을 처음 들었죠. 수학은 역시 현우진 유런 듣고 한 다음에 제가 따로 혼자서 기출 문제집 사서 또 기출 풀고 점점 고난이도로 가면 갈수록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얘를 정확히 적용시키고 그 문제의 구조를 그려나갈 수가 있거든요. 무엇보다 수학은 약간 좀 고민하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저도 어려운 문제 나오면 그냥 계속 공부, 계속 붙잡고 들어주고 답 나올 때까지 했어요. 사실 실무도 다양하게 풀었어요. KTM도 받고 서바도 받고 장영진 선생님 하면 많이 나오는 콘텐츠도 꿀모라고 모의고사가 있어요. 정말 잘 나와요. 모의고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꿀모를 저는 계속 공급받으면서 풀었어요. 저는 수학을 철저하게 혼자서 EBS로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돼. 근데 아까 이 말이 구구절절 다 맞는 게 교과서를 보면 돼요. 딱 문제를 봤을 때 이거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2차함수, 3차함수 문제야 라고 해서 일단 박식을 쓰고 막 대입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제 딱 봤을 때 요걸 응용한 건가 해서 그 방향으로 풀다 보면 이만큼 걸릴 시 이만큼으로 줄어든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혼자서 수능 특강을 3번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개념 읽고 문제 적용하고 개념 읽고 문제 적용하고 똑같은 문제 여러 번 풀고 서울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귀결이 이렇게 되네. 교과서 뭐 공부하세요가 되네. 이게 야. 드립이 아닌데 근데 진짜 근데 맞아? 진짜 싫었는데. 교과서만 볼 필요 없고 이제 개념서 좋은 거 보세요. 개념서 좋은 거 보세요. 그치, 개념이 중요하다. 어쨌든 좋은 수학은 개념서 개념이 보세요. 다다. 좋은 취지죠. 힐링의 끝은 순정이다 그런 말 있잖아. 스킬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개념이 하려면 개념으로. 저는 영어도 철저하게 제가 3.5개월 공부를 할 때는 모두 다 수특 수학만 했어요. 영어는 정말로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EBS를 열심히 푸세요. 제때 수능이 나와요. 수능 특강이 나오고 수능 완성이 중간에 나오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EBS 복화 1800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EBS에서 수능 특강 영어 듣기, 영어 독해 연습과 수능 완성에 있는 영어 단어들을 1800단어 모아놓은 복화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재수할 때도 작년에도 이것만 달달 했어요. 사실 수능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국어 수학에 비해서는 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영어는 단어가 8할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서 영어 단어를 정말 많이 외우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독해, 대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식하고 as랑 while이랑 접속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알고 계셔도 해석이 되잖아요. 저는 국어도 앞에랑 붙여 있는 거, 영어도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가르칠 때도 강조를 하기 때문에 한 문장 이내를 가지고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영어가 되게 빨라져 있을 거고 단어 반복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윤 3분러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김종익, 윤성훈 강의를 들었고요. 생윤은 이제 제가 따로 정리 노트까지 만들었어요. 그 기본적인 개념서로 정리를 해놓고 생윤은 이제 사실 모의고사나 그 편지에서 나오는 그 단어 워딩이 되게 핵심이란 말이죠. 똑같은 반복되는 말은 안 쓰고 공자사상이면 뭐 공공시심, 부부자자 관련된 워딩이 나오면 그런 거 글로 다 써놓고 수능 치기 전에 한 번에 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싶다 해서 하고 마더탕 문제를 한 바퀴 돌려놓고 두 번째 돌릴 때 이런 작업들을 계속 했던 것 같고 김종익 선생님 개념부터 마지막 잘잘잘인가 그 심화 개념까지 쭉 들었던 것 같고요. 사문은 윤성훈 선생님 우려의 명강이라는 강의 책을 사문어들이 다 하나씩 들고 다니는 정도로 유명한데 근데 사문하면은 인구부양비랑 인구계층비 계산 이런 계산이 많잖아요. 이런 거는
이것도 국어랑 비슷한 맥락. 너무 강사를 따라가지 말고 그걸 적용을 해보되 내가 빨리 풀 수 있는 풀이가 있으면 그걸 적용해서 풀어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반복 학습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생윤상은 재수할 때는 인정하는 풀커리를 했던 것 같고, 생윤은 저 말에 공감을 하는 게 개념서가 중요하고 그 개념서 한 권으로 단권화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 강의를 정말 철저하게 듣고 생활과 윤리는 절대 수능 특강을 안 돼요. 이 수많은 철학가들의 내용을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로 한 단어로 맞아, 맞아, 맞아. 요약해놓는데 정말 그건 특강이라는 이름에 맞춰져 있는 책. EBS 보고 있나요? 네. 똑바로 만드세요. 무조건 무조건 개념서 한 권을 만들고 심화 강의가 무조건 있거든요. 끝까지 듣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사회문화도 개념은 어쨌든 나오니까 개념은 무조건 생활과 윤리랑 비슷하게 했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고 뭐 생윤이든 사문이든 그렇게 개념 한 바퀴 돌리고 심화 한 바퀴 돌린 다음에는 기출 문제를 계속 풀었던 것 같아요. 사문부터 하면 그냥 짧게 하면 저 윤성훈 풀커리 들었고요. 정법은 김용택 메가스터디에서 강의하시는 분인데 어찌됐든 공부는 그냥 책 한 권에 통째로 외우려고 했어요. 한 번 외우고 백지에다가 아는 내용 다 적고 틀린 거 있으면 표시하고 다시 적고 문제를 정말 많이 풀고 아무리 지역적인 선지고 아무리 지역적인 내용이라도 다 외웠어요. 저는 농경수에 아프지만 교차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선 생명과학은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윤도형입니다. 그 이유는 수능 생명과학은 이제 더 이상 공부가 아니라 누가 더 스킬을 빠르고 많이 잘 쓰냐의 싸움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과학 특성상 이미 고1만큼 많이 고였기 때문에 30분 안에 20문제를 모두 다 풀어서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히 찍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거니까 제가 약간 실전 팁 같은 걸 드리자면 처음에 그 파본 검사하라 라고 할 때 저는 가장 어려워 보이는 두 문제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문제는 어차피 내가 안 풀 거다, 찍을 거다 라는 생각으로 나머지 30분 동안 18문제를 풀어보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또 마음도 더 편해지고 실제로 맞을 확률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생명과학은 50점은 그냥 운이 따라줘야 되는 점수인 거고 실력적으로는 47점 정도까지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윤도현과 함께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과학은 그냥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면은 그 어떤 강사를 사든 함께 딸려오는 그 개념책 그런 것들을 100% 암기를 해야 될 것을 그냥 필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이 기출 문제를 좀 반복적으로 계속 저는 돌렸던 것 같습니다. 기출 문제 한 최소 3번에서 4번 정도 돌렸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기출 문제에서도 나오는 지역적인 한지 그런 것들도 처음에 받았던 개념 노트 책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립을 하다 보면 나중에 수능에도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나만의 개념 노트 책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렇게 공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27 수능 대비할 때 이런 얘기하면 좀 외람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공부는 누가 하는 건가요? 선생님이 하는 건가요? 인간 강사가 하는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무리 막 좋은 가외 선생님이 있다고 해도 좋은 인간 강사가 있다고 해도 결국 자기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을 여기 3.5개월 공부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다시피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방에서 공부를 하든 스카를 가서 공부를 하든 그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수능 그 수시 직윤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비유를 하자면 수능까지 가는 비행기를 정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장비 기계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이제 그럼 저희는 그걸 고칠 시기가 9개월 정도 남은 거예요. 정말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긴장하지 말고 11월 그날까지 비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7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많이 힘들 겁니다. 근데 제가 뭐 21년 이 짧은 인생 살면서 느끼는 바는 수능만큼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체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작 1년 투자해서 만약에 좋은 대학교로 가게 되면 앞으로 5, 60년, 70년 이상 우려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발 1년 똑바로 좀 투자해서 한 번에 좋은 대학교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열심히 하세요. 앞을 보고 걸어가지 말고 자기 발 앞에만 보고 걸어가세요. 이렇게 열심히 걸어가다 보면 어디에는 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길 가겠다라고 목표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하루하루 충실히 열심히 살아가시면 원하시는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놀지 마세요. 화이팅! 주위를 보지 말고 본인과 싸우세요. 시간이 부족했다. 누가 이거 해서 내가 멘탈이 흔들렸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다 핑계인 것 같고 사실 멘탈이 흔들려도 그걸 붙잡고 해야 되는 거고 옆에 애가 잘하면 상관없잖아요. 한 명만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 대학. 오히려 좀 여유를 가지고 내가 할 거에 집중을 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런 거를 생각하고 애들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자스. 맞아. 26년 5월 장현 수능 본 친구들 정말 입학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